핵심 이론 07 살수여상법. 살수여상법은 여제를 이용해서 여기서 말하는 여제는 뭐 자갈이나 뭐 쇠석이나 플라스틱재 이런 핵심 이론 07 살수여상법. 살수여상법은 이제 부착 생물 처리 방법인데요. 이 미생물을 자갈이나 쇠석이나 플라스틱재 같은 여제 표면에 붙여서 그 여제들을 이제 큰 공간에 이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폐수를 뭐 위쪽으로 빼거나 위로 빼거나 해서 이 여제 표면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유입수가 함유하고 있는 유기물질을 분해시키게 하는 공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정화 반응은 이제 호기성 산화 반응에 의해서 물질이 분해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장점과 단점이 되게 명확한데요. 장점은 아무래도 뭐 침전시켜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니까 슬러지의 팽화가 발생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조건의 변동에 따른 내구성도 상당히 좋고, 또한 이제 공기량 조절 뭐 폭기 조건 자체가 없으니까 공기를 따로 뭐 유입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뭐 필요성도 없고요. 슬러지 발생량도 상당히 적습니다. 또한 운전도 쉽고 유지관리비가 적은데, 얘는 이제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좀 처리 효율이 활성 슬러지법에 비해서 좀 낮은 것이 가장 단점이고요. 또한 연모타 현상이 발생되면 처리가 아예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활성 슬러지법이 가장 처리 효율이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살수여상법은 그거보다는 처리 효율이 좀 낮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수여상 운영할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모타가 진행이 되면 이제 악취도 나고요. 협기화가 진행이 되면서 얘는 호기성 처리인데 협기화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처리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또 파리나 모기나 이런 것들이 알을 까서 벌레가 번식할 수 있고, 또 여제 표면에 있는 생물막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도포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처리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처리 과정은 유입수, 스크린, 1차 침전지 지나서 사시효상지로 들어오고, 그리고 2차 침전지 소독조 방류 이런 공정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매질, 즉 여제의 조건은 폐수나 공기가 잘 통과해야 되고 미생물은 잘 늘러붙을 수 있는 그런 소재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1번, 다음 중 폐수 처리의 대표적인 부착 성장식 생물학적 처리 공법은 미생물 부착 성장하는 거 살수여상법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2번, 살수여상법 주의할 점이 아닌 것은 팽화는 여긴 침전을 뭐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슬러지 팽화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살수여상의 매질과 관계가 없는 것은 매질은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표면이고요. 폐수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자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박테리아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죠. 답은 4번이고요. 4번, 살수여상에서 발생하는 연모타 현상의 원인. 그러니까 이게 그 여제들이 막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미생물 점막이 탈락돼서 여제와 여제 사이에 공극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막히는 뭐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 여제 사이에 있는 그 공극들이 다 막혀서 물이나 그러니까 폐수가 원활하게 배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번은 좀 관련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좀 반대의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기물 부하량이 너무 적을 때는 깨끗하니까 막힐 일이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최초 유입 폐수의 BOD 농도가 400ppm이고 폐수량 농도와 유량이 나왔죠. 그리고 살수 여과 처리 전 BOD는 1차 처리 전 처리와 1차 처리에서
각각 20%씩 제거가 된대요. 네, 그러면 BOD 영족부하 공식을 통해서 네, 부피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BOD 용족부하 구하는 공식이 네, 이 용족부하라는 게 결국에 이제 하루에 그 단위 세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의 BOD가 들어오는가 그거를 계산하는 식이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이게 부피가 나와야 되니까 네, 여상이 지니고 있는 유효 부피 용적을 가지고 네, BOD 농도 C값 곱하기 이제 유량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입해수의 BOD 농도를 우리가 환산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400이 들어오는데 네. 20%씩 두 번 제거가 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0.8이잖아요. 0.8 한 번 제거되고 남고 또 0.8이 한 번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곱하면 자 계산기 한번 볼게요. 0.8 곱하기 0.8 곱하기 400 하면 256이죠. 즉 256mg per 리터입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지금 문제가 다 이제 미터 세제곱으로 나오니까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네. BOD 용적부하와 이게 결국 이제 V 값이잖아요. 우리가 이 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요 두 개를 스위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V는 자 BOD 용적부하가 1.6kg per 미터 세제곱 데이일 때 256mg per 리터인데 유량이 이제 미터 세제곱 단위니까 이것도 스케일을 업해서 256g per 미터 세제곱으로 바꿀게요. 네. 그래서 256g per 미터 세제곱 곱하기 폐수량이 200m 세제곱 per 데이죠. 그럼 단위를 다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데이, 죄송합니다. 미터 세제곱, 미터 세제곱, 그리고 데이, 데이 없어지죠. 그러면 그럼 얘를 단위를 한번 맞춰보면 네, 256g이 0.256kg이잖아요. 즉 0.256kg per 미터 세제곱 곱하기 200 큐빅미터 per day인데 얘를 1.6kg per 미터 세제곱 day로 나누면 요 단위와 요 단위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그 day도 없어집니다. 그럼 미터 세제곱하고 미터 세제곱하고 약분되면 요 분모의 미터 세제곱만 남죠. 그럼 얘는 위로 올라가면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0.256 곱하기 200을 1.6으로 나눈 값을 찾으시면 돼요. 계산기로 해보겠습니다. 256 곱하기 200 나누기 1.6 그러면 32 네, 큐빅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